당신이 지금까지 시도했던 모든 다이어트와 운동이 실패한 진짜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실망하는 그 순간, 사실은 당신이 잘못된 전쟁을 치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모든 혼란을 정리해드리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으로 복부 지방과의 최종 결전을 준비시켜 드리겠습니다. 왜 복부 지방은 이토록 완고한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몸의 지방 저장 시스템을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의 몸은 수십만 년 동안 생존을 위해 진화해왔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보존하는 메커니즘을 발달시켰어요. 복부 지방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현상을 의학적으로는 지방 분해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단순히 운동 부족이나 의지력 문제가 아니에요. 복부 지방 세포는 다른 부위의 지방세포와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첫 번째 특징은 알파2 수용체의 밀도가 높다는 점입니다. 이 수용체는 지방 분해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죠. 반면 팔이나 다리의 지방세포에는 베타2 수용체가 더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지방 분해가 상대적으로 쉽게 일어나요. 마치 복부는 지방 보관 금고처럼 설계되어 있는 셈입니다. 두 번째는 혈류 공급의 차이예요. 복부 지방 조직은 혈관 밀도가 낮아서 지방 분해 호르몬이나 산소 공급이 제한적입니다. 이는 마치 외딴섬에 고립된 것과 같아서 중앙정부의 명령이 잘 전달되지 않는 상황과 비슷하죠.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팔부터 빠지고 어떤 사람은 얼굴부터 빠질까요? 이는 개인의 유전적 프로파일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 각자는 독특한 지방 분포 패턴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흥미로운 점은 지방이 축적되는 순서와 빠지는 순서가 정확히 반대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먼저 쌓인 곳이 가장 마지막에 빠지고, 가장 마지막에 쌓인 곳이 가장 먼저 빠지죠. 이를 퍼스트 인, 라스트 아웃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복근 운동에만 매달리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오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부분 지방 감소는 생리학적으로 불가능해요. 아무리 많은 크런치를 해도 복부 지방이 선택적으로 연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복근 운동이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량이 증가하면 기초 대사율이 높아지고 같은 체지방률에서도 더 선명한 복근 라인을 만들 수 있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복근이 잘 발달된 사람은 체지방률 18리 15피트에서도 복근 윤곽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반면 복근 발달이 부족한 사람은 11업 이하까지 내려가야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이는 마치 조각상을 만들 때 먼저 형태를 잡아놓고 나중에 덮개를 벗기는 것과 같은 원리죠. 이제 본격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복부 지방 제거를 위한 과학적 접근법은 두 개의 핵심 축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축은 정밀한 칼로리 관리예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칼로리 관리는 단순한 굶기가 아닙니다. 개인의 기초 대사율, 활동량, 신체 구성을 고려한 맞춤형 에너지 수지 조절을 의미하죠. 기초 대사율은 나이, 성별, 체중, 근육량에 따라 개인차가 큽니다. 예를 들어 근육량이 많은 30세 남성의 기초 대사율은 하루 1800 칼로리 정도이지만, 근육량이 적은 같은 나이 여성은 1200에서 1400 칼로리일 수 있어요. 여기에 일상활동으로 소모되는 칼로리를 더하면 총 1일 에너지 소모량이 나옵니다. 이를 TDE, 토탈 데일리 에너지 익스펜디처라고 부르죠. 효과적인 지방 감소를 위해서는 이 TDE보다 300 칼로리 적게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이에요. 너무 큰 칼로리 적자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습니다. 몸이 기아 상태로 인식하여 대사율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근육량 손실을 가속화시키거든요. 이는 마치 경제 불황 시 기업이 비용 절감을 위해 생산성을 줄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칼로리 추적의 정확성도 매우 중요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칼로리 섭취량을 20에서 40% 정도 과소평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계산 실수가 아니라 무의식적인 간식 섭취나 조리 시 사용되는 기름 등을 놓치기 때문이죠. 현대 기술의 도움을 받으면 이런 문제를 상당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AI 기반 칼로리 추적 앱들은 사진만으로도 음식의 칼로리와 영양소를 분석해줘요. 정확도도 점점 높아져서 전문 영양사의 분석과 90% 이상 일치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두 번째 축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소모 증가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지속 가능성이에요. 단기간의 고강도 운동보다는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활동량 증가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산소 운동하면 떠올리는 것은 숨이 차고 땀이 범벅이 되는 고강도 운동이죠. 하지만 이런 운동의 문제점은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강도 유산소 운동은 코르티솔 수치를 높여서 복부 지방 축적을 오히려 촉진할 수 있어요. 반면 저강도 유산소 운동, 특히 걷기는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으로 작동합니다. 걷기는 주로 지방을 연료로 사용하는 유산소 대사를 활성화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며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시켜요. 하루 만보 걷기의 과학적 근거를 살펴보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만보는 대략 8km에 해당하며 이는 약 400-500칼로리를 소모해요. 이 정도의 칼로리 소모를 고강도 운동으로 달성하려면 3-40분의 격렬한 운동이 필요하지만 걷기는 하루 종일 분산해서 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걷기가 가져오는 부수적 효과들이에요. 규칙적인 걷기는 수면의 질을 개선시키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소화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복부지방 감소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죠. 수면과 복부지방의 관계는 특히 주목할 만해요. 수면 부족은 그렐린, 배고픔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키고 렙틴, 포만감 호르몬 분비를 감소시켜서 과식을 유발합니다. 또한 성장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여 지방 분해가 억제되고 코르티솔 분비가 증가하여 복부 지방 축적이 가속화되죠. 스트레스 관리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의 지속적인 분비를 야기하고 이는 특히 복부 내장 지방 축적과 직결돼요. 걷기와 같은 저강도 운동은 자연스러운 스트레스 해소 효과가 있어서 이런 악순환을 끊어줍니다. 실제 적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드릴게요. 첫 주에는 현재 활동량에서 하루 2000보만 추가해 보세요. 이는 대략 15에서 20분 정도의 추가 걷기에 해당합니다. 출근길에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걷거나 점심시간에 짧은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둘째 주부터는 매주 1000보씩 늘려나가세요. 이런 점진적 증가는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면서도 꾸준한 개선을 가능하게 합니다. 목표는 하루 7개공-100 보이지만 이는 개인의 현재 상태와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요. 칼로리 관리에서는 극단적인 제한보다는 균형 잡힌 접근이 중요합니다. 단백질 섭취량을 체중 1kg당 1.62.2g으로 유지하면서 탄수화물과 지방의 비율을 개인 선호도에 맞춰 조정하세요. 단백질은 근육량 유지와 포만감 증진에 필수적이거든요. 식사 타이밍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간헐적 단식이나 시간 제한 식사법이 일부 사람들에게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이는 개인차가 큰 영역이에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지속 가능한 패턴을 찾는 것입니다. 보충제의 역할도 언급해야겠네요. 카페인, 녹차 추출물, L-카르니틴 등이 지방 연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지만 이들의 효과는 기본적인 식단과 운동이 잘 갖춰졌을 때만 미미하게 나타납니다. 마법의 알약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차를 인정하는 거예요. 같은 방법을 적용해도 사람마다 반응 속도가 다릅니다. 20대 남성은 상대적으로 빠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지만 40대 이후 여성은 호르몬 변화로 인해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이는 실패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생리적 차이입니다. 또한 측정 방법의 다양성도 고려해야 해요. 체중계 숫자만 보면 실망할 수 있지만 허리둘레, 체지방률, 근육량 변화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더 정확한 진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경우 근육량 증가로 인해 체중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늘어날 수 있지만 몸의 구성은 확실히 개선되죠. 심리적 측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완벽주의적 접근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코르티솔 분비를 늘리고 결과적으로 복부 지방 축적을 촉진할 수 있어요. 80% 정도의 일관성만 유지해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지지 시스템도 성공에 큰 영향을 미쳐요. 가족이나 친구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비슷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동기부여가 훨씬 쉬워집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운동 앱의 챌린지 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결국 복부 지방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열쇠는 일관성과 인내심입니다. 유전적으로 복부 지방이 마지막까지 남는 것이 정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해요.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매일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마음가짐이 필요하죠. 이 과학적 접근법을 따라간다면 몇 달 후에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얼굴이나 팔에서 변화가 나타나겠지만 꾸준히 지속하면 마침내 그 완고한 복부 지방도 항복하게 될 거예요. 당신의 몸은 이미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올바른 방법으로 그 변화를 이끌어내기만 하면 됩니다.